타이드. 다 쓰자. 처음인데. 오랜만인데. 뉴클레오타이드.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다 까먹었어. 아우, 진짜. 인산당 염기.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이거를 기본적인 것까지 다 해주면 안 돼서, 내가 안 쓰는 것들은 꼭 그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이론서로 공부해서 와야 돼. 알겠죠? 아니면 비상완자를 사세요. 알겠죠? 그 세부적인 것들은 이거 디테일하게 다 해주면 내가 문제를 못 풀어줘서 그래. 알겠죠?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까지 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좀만 내가 속도를 늦춰가지고 쉬운 거 하잖아. 이론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시험 때까지 어려운 문제 다 못 풀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 다 풀고 반복적으로 2번 이상 풀고 학교 기출 풀고 학교 내용 보고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자,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모인 거. 많이 모인 건 핵산이라고 합니다. 핵산. 자, 이 핵산에는 뭐가 있다? DNA와 RNA.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지? 근데 아는 체 좀 해줘. 알겠지? 나는 알아야 돼서 너네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체를 좀 해야 된다. RNA가 있다. 자, 근데 이 DNA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히스톤 단백질하고 묶고 있더라. 얘를 이렇게 묶어서 존재하더라. 히스톤 단백질. 자, 그래서 묶여져 있는 이런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애들이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뭐냐면, 자, 이 DNA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면 DNA보다는 뉴클레오솜이 더 크죠. 하지만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보다 작죠. 그러니까 DNA 기준으로 해서 얘는 작고 얘는 크다고요. 이걸 명심하세요. 머릿속에. 헷갈리면 이제 틀려버리니까. 응용하고 상관없이. 자, 이 뉴클레오솜은 많이 모이면 염색사가 되고요. 이 염색사가 응축이 되면 염색체가 되더라. 자, 그런데 인산은 산성을 띠겠죠? 산이니까. 자, 근데 이 인산은 중성 상태가 아니라 작용기인데 전자가 하나 더 많은 상태라 얘가 마이너스 전자를 껴요. 그래서 인산 단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도 마이너스 전하를 껴요. 산성을 띠고. 자,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로 모여져 있는 핵산도 마이너스 전하를 껴요. 얘도 마이너스를 띠고 얘도 마이너스를 띱니다. 자, 그러니까 이 DNA 가닥들은, 이건 적지마. 이 DNA 가닥들은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닥이 서로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반발력 때문에. 근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이 단백질들은 본드 역할을 해서 붙을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이 염색사를 염색체로 응축하는 데 관여하는 물질이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히스톤 단백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DNA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높여주고요. 두 번째, 염색사를 염색체로 응축하는 데 관여한다. 본드 역할을 한다. 응축에 관여한다. 자, 여기까지 요즘 문제 구성 체계고, 이게 상위 버전으로 가면 뭐 생투든 뭐 일반 생물학이든 분자생물학이든 생화학이든 이 물질들에 대해서 특정 물질을 더 깊게 이해하는 과목이 상위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란 얘기예요. 배우는 유전 물질이 다란 얘기야. 모양이 같은 염색체 쌍인데 그냥 쌍이 아니라 관계더라. 과의 관계다. 자, 관계이기 때문에 이 라지에와 스몰에가 들어있는 이 두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인데, 자, 이 상동이라고 하는 건 서로에 대한 관계야.
즉 라지에가 있는 염색체와 스몰에가 있는 염색체는 서로에 대한 상동이라서 상동 염색체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상동 염색체가 몇 개? 서로에 대한 상동이니까 2개. 근데 만약에 한 개가 없어지면 관계가 끊어졌죠. 2개가 다 있을 때만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러면 상동 염색체는 빵개가 되는 거죠. 친구도 마찬가지. 기찬이하고 승원이하고 친구야? 응.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서로 친구 관계 맞지? 그러면 옆에서 보면 지금 둘이 친구가 몇 명 있는 거예요? 친구가 2명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한 친구니까. 근데 만약에 절규했어. 승원이가 안 논대. 얘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 친구 관계는 끊어졌죠. 더 이상 친구는 빵명이죠. 이런 관계가 바로 상동염체 관계라고요. 관계가 형성됐을 때, 같이 있을 때만 관계가 형성되고, 같이 있을 때는 상동이 2개지만 관계 끊어지면 상동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부처럼.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하면 상동 관계를 형성하는지가 바로 특징이 바로 2번째입니다. 자, 2번째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아야 돼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염색체. 오. 자, 그러면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염색체는 상동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고, 하지만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이긴 하지만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은 이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어때요? 다르죠. 그죠? 쌍둥이 엄마 아빠가 쌍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다르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눈에 잘 띄는 색깔로 적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전 정보는 다르다.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쌍에 대한 예외. X 염색체와 Y 염색체는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은 거기 때문에 상동은 맞죠. 하지만 크기와 모양이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의 예외가 바로 성염색체예요. 상동은 맞지만 크기와 모양이 다르니까. 알겠죠? X와 Y는 상동이 맞다는 거 명심. 그 다음에 3번째 특징은 이 염색체 간에 서로 떨어져 있다, 유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유리되어 존재한다. 그럼 붙어 있는 건 절대 상동이 아닌가요? 네, 절대요. 상동은 절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붙어 있는 경우가 한 번 있어. 감수 1분열 때. 감수 1분열 때 복제된 상태에서 둘이 붙어버렸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가음치라고 하는 용어를 따로 만든 거예요. 알겠죠? 원래 안 붙는데 2번 분열하기 위해서 붙는 것 뿐이야. 2번 분열하기 위한 준비 단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리되어 존재한다. 그러면 비교해서 염색 분체는 마찬가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쌍 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모양이 똑같아요. 첫 번째 특징이. 그래서 제일 많이 헷갈려해요. 이 첫 번째 특징 때문에. 쌍과의 관계다. 자, 그러면 염색 분체 관계를 형성하는 이유가 있을 거냐? 그것도 2번째 특징에다가 적어줄게요. 이 염색 분체 관계는 어떻게 하면 형성되냐면 부모한테 각각 받은 게 아니라 복제돼야 돼요. 복제돼서 형성된 염색체가 염색 분체야. 그럼 복제가 안 된 건 염색 분체가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복제되어 형성된 염색체입니다. 자, 그러면 복제가 된 거니까 유전적 구성은 어때요? 완전 일치하겠죠. 염색 분체는 복제가 된 거니까 크기와 모양은 당연히 똑같고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도 똑같겠죠. 유전 정보가 완전 일치, 완전 같다. 유전 정보가 같다. 자, 3번째는 염색 분체는 반대로 오히려 무조건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부착되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엄마한테 받은 1번 염체라고 치고요. 이걸 아빠한테 받은 1번이라고 쳐보자.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1번, 아빠한테 받은 1번인데 이 염색체의 번호를 1번, 얘는 2번이라고 쳐보자. 자, 그럼 1번과 2번은 무슨 염색체? 상동 맞죠? 근데 복제가 됐어요. 얘가 1번인데 복제가 됐으니까 이것도 1번이죠? 얘가 2번인데 복제가 됐으니까 이것도 2번이죠? 맞죠? 아, 근데 이거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를 좀 쓸게요. 아.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을 써보자. 자, 그럼 이 그림 보고 상동 염색체인 거 누구랑 누구? 1번과 누구? 3번, 그렇지. 1번하고 4번은 상동이고 또는 그렇죠. 2번, 3번, 2번, 4번이 상동인 건 알겠죠? 자, 그러면 염색 분체 관계인 거 그렇죠. 1번과 2번 또는 3번과 4번이죠. 알죠? 자, 그 다음에 대립존자는 뭐냐면 대립존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긴 한데 이 세 가지가 대립존자는 세 가지의 특징을 만족해야 돼요. 대립존자는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입니다. 이것도 대립 유전자 쌍으로 바꿔줘.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 자, 그럼 문제에 다시 돌아와서 1번에 여기 1번 염색체의 라지 A와 2번 염색체의 라지 A는 대립이니? 대립 유전자 쌍이니? 아니죠. 왜 1번과 2번이 무슨 염체가 아니니까? 상동이 아니니까. 알겠죠? 아니다. 따라서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립 유전자 쌍이 바로 유전자형이기 때문에 자, 대립 유전자 쌍이 바로 유전자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는 아니다. 맞죠? 자, 그러면 A에 대한 유전자형은 뭐예요? 라지 A 스몰 A죠. 그럼 여기에 라지 B가 있다 치고요. 여기도 라지 B가 있다 치자. 그럼 여기 다 라지 B가 있는 거죠? 자, 그럼 B에 대한 유전자형은 뭐예요? 라지 B, 라지 B인 거 알겠니? 그렇게 다른 유전자가 구성되어 있는 건 뭐라 그래? 이형접합, 잡종, 헤테로. 알겠죠? 다시 불러봐요. 이형 잡종 헤테로. 그러면 이 비비 똑같은 거 돼 있는 건 뭐예요? 동형, 순종, 호모. 그렇지. 근데 여기 수컷 보세요. 자, 수컷에 들어있는 염색체 중에 아이고 너무 크다. 여기 X하고 Y잖아요. 이게 X고 이것도 X고 이것도 Y고 Y죠. 복제된 상태니까. 맞죠? 근데 X 속에 여기 만약에 라지 A가 있다 치자. 그럼 여기 같은 위치에 라지 A가 있겠죠? 여기에 라지 B가 있다 치고요. 여기 라지 B가 있다 치자. 자, 그럼 1번. X와 Y는 상동이니?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라지 A와 B는 대립 유전자 쌍이니? 대립 유전자 쌍이니? 아니죠? 아니요. X하고 Y는 대립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에 있는 어떤 유전자도 Y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Y에 있는 건 X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성 유전과 한성 유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X도 있고 Y도 있어버리면 상하고 똑같잖아요. 맞지? 상 염체하고 똑같이 유전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X 염색체와 Y 염색체는 대립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는다. 명심. 자, 이게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 건 체계 자체도 얘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라. 알겠죠?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마다 핵상을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 얘기한다고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세포 안에 어떤 특정 염색체를 핵상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포 전체의 핵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죠?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 그게 바로 핵상이라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핵상은 뭐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EN일 때와 N일 때가 있어. 물론 정상적인 개체의 세포에는. 알겠죠? 근데 세포가 한 개체에 여러 개 있니? 한 개밖에 없니? 여러 개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세포들 중에 어떤 건 EN이고 어떤 건 N이라는 거예요. 같은 개체일지라도. 자, 그럼 EN인 건 어떤 경우냐면 엄마한테 받은 거 and 아빠한테 받은 거 모두 존재할 때, 다 쌍으로 존재할 때 세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염체가 다 쌍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EN이라고요. 그러니까 쌍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세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염체가 다 상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알겠죠?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았다고. 그럼 N인 건 엄마한테 받은 거 또는 아빠한테 받은 거 둘 중에 한 종류만 존재할 때, 그때는 핵상이 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지요? 어려운 개념 아니지? 자, 그럼 이런 핵상은 특징이 뭐냐면, 핵상은 핵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N과 EN만 따지는 게 핵상이야. 염색수는 상관이 없어. 알겠죠? 염색수는 상관없이 핵상은 EN과 N만 따지는 건데, 체세포의 핵상, 종과 상관없이 체세포의 핵상은 뭐게? 전부 다 EN으로 동일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유든. 누가 유명하냐 요즘에? 뭐? 나는 아이유가 내 최후의 아이돌인데. 걔 누구지? 그 뭐 홍대 그거 걔 누구야? 홍대 입구가 어디에 했던 애? 뉴진스 애들도 전부 다 EN인 거죠? 그죠? 찍고 있네. 자, 그러면 생세포는 뭐예요? 핵상이? 생식세포의 핵상은? 전부 다 N으로 동일하겠죠. 남자든 여자든 개든 고양이든 바퀴벌레든 쥐든 뱀이든 체세포는 EN이고 생세포는 N으로 동일합니다. 와, 그러니까 핵상은 갖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단순하죠. 체세포인지 생세포인지만 따지면 되죠. 세포주기 나중에 배우면 또 세포주기 따져야 되겠지만. 자, 이것과 비교해서 핵형은 좀 더 눈에 좀 보이는 어떤 개념이에요. 핵상이라고 하는 건 세포 전체에 대한 염색체의 구조를 뜻하니까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구조에 대한 개념이니까. 구조가 눈에 근데 핵형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핵형은 딱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다고. 그리고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자, 핵형은 염색체의 모양과 수를 뜻합니다. 염색체의 모양과 수. 자, 기억나나 볼까요? 이 모양은 어떻게 따진다? 세모인지 네모인지 동그라미인지 마름모인지를 따지니 염체가 그런 모양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길이와 두께를 따졌죠. 그죠? 길이와 두께. 완전 다 버리고 왔네. 버리고 왔지만 다시 넣을 때는 좀 빨리 그래도 넣어지겠지? 그럴 거야. 그러길 바래. 오늘 문제 좀 어려운 거 할 건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한다. 이 길이와 두께가 뭐랑 비례하냐면 유전자 량에 그렇지 비례합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한 개인 세포를 비교하면 누가 유전자량이 많다? 여자가 많다. 왜? 상은 똑같지만 성염체가 XXXY 중에 X가 더 기니까. 자, 숫자를 세는 방법, 카운팅 방법. 카운팅하는 방법은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만 고려하면 모든 세포의 염색체 숫자를 다 셀 수 있다. 상동 염색체는 몇 개로? 왜 두 개로 치이게?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다르니까 같은 염색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색체라고 하는 게 유전 물질을 가지고 운반하는 물질이잖아. 그럼 본체는 정보잖아.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보가 다른 건 크게 모양이 같아도 같은 염체로 치는 게 아닌 거죠. 알겠죠? 하지만 염색 분체 쌍은 유전 정보가 완전 똑같죠. 그러니까 염색체가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셀 때는 이거를 같은 걸로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개로 카운팅을 한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이런 핵형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핵형이 갖기 위한 조건은 뭐게? 특징. 누구야? 동물? 뭐? 같은 성. 같은 성이어야 되고, 같은 종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종 특이성과 성별 특이성이 있습니다. 종마다 다르고, 성별마다 달라요. 따라서 색형이 갖기 위한 조건은 종도 같고 성별도 같아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색형이 같네요. 아쉽게도 같네요. 알겠죠? 자, 그럼 핵형 분석은 당연히 방금 전에 했던 핵형, 염색체 모양과 수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핵형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좀 봐봐. 혈액을 채취해서 핵형을 분석하는데,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을 분석하려면 목적이 혈액 채취가 아니라 뭐가 목적이야? 핵형 분석이 목적이죠. 근데 핵형은 뭐를 분석하는 거야? 염색체지. 그 염색체는 언제 나타나? 분열할 때. 우와, 그러면 혈액 속에 분열하는 세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혈액 속에 들어있는 세포를 뭐라고 하게? 저기요, 방어작용까지 배우지 않았나요? 혈액 속에 들어있는 세포. 혈구라고 하는 거야, 모르는 혈구.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나뉘는 거 아니? 대답을 너무 못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못하는데? 혈구와 혈장으로 나뉘는데 혈구가 바로 혈액 속에 들어있는 세포야. 알겠지? 네. 재환아. 뭐라고? 아, 그랬어? 그럼 혈구에 뭐가 있어? 오. 적혈구? 백혈구? 방어작용을 배웠지? 모르면 안 되지? 안 나오나? 나올 텐데. 응집 반응에서 적혈구에 응집원이 있고 혈장에 응집소가 있고, 그럼 혈액을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배웠어야 된다니까. 자세하게.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세포가 분열이 가능하게? 그렇지. 얘가 핵이 있잖아요. 얘들은 핵이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핵형 분석이 할 수 있다 없다? 뭘 또 아니야. 혈액 속에 들어있는 백혈구 속에는 핵이 있고 분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혈액을 채취해도 나의 핵형 분석이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분석했대요. 자, 그럼 이 특정 혈구는 무슨 세포를 채취해야 돼? 그렇지, 백혈구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 적혈구는 안 된다. 알겠죠? 핵이 없기 때문에 분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색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봤대. 그랬더니 21번까지는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나열했죠. 이게 무슨 염색체? 상염색체. 마지막에 뭐 배열? 성염체 배열. 알겠죠? 자, 그럼 핵형 분석은, 자, 상염색체는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나열하고요. 성염색체는 마지막에 배열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배열. 그래서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알아낼 수 없는 거를 정리하면 되겠다.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건, 일단은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건 염색체의 모양과 모양과 수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길이와 두께를 분석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전자량을 비교할 수 있겠지. 길이가 긴 건 유전자량이 많은 거, 길이가 짧은 건 유전자량이 적은 거. 유전자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유전자량을 비교할 수는 있다고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성염체가 있으니까 성별을 구분할 수 있겠지. 맞죠? 그리고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를 분석함으로써 돌연변이 중에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를 판정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알 수 없는 건 뭐가 있을까요? 창여봐. 이게 맨 마지막 걸 먼저 얘기했네.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판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유전자가 뭐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유전자량은 비교할 수 있지만 유전자의 종류는 알 수가 없어. 따라서 유전자의 종류를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한 중 뭐가 있냐면 뭐 생명 여부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뭐 미명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알 수가 없겠죠.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그래서 우리 생명 혈액형만 쓸게요. 혈액형은 알 수가 없다. 내가 예전에 그거 비유해주지 않았니? 유전자하고 염치 비유적으로 표현해주지 않았니? 안 해줬나? 21번 기억나나 봐요. 19번이요? 18번이요? 얘네들은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염색체의 수가 하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번 많은 건 다운이, 18번이 많은 건 에드워드. 발음 왜 이렇게 좋아? 하나 많을 수 있다. 또 7번, 5번, 그렇지. 얘는 결실이 일어날 수 있다. 짧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상에서는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5, 7, 18번, 21번 확인하면 다른 건 안 봐도 돼. 다른 데 이상 있으면 뒤져. 다른 데 이상 있으면 태어나질 못해. 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뭘 확인해야 돼? 성을 확인해야 된다. 성이 XX인지 XY인지 X 하나 있는지 XXX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보니까 21번이 하나 맞네? 하나 많잖아요? 이거 확인 안 했으면 그거 놓치는 거 아니야? 문제 틀리는 거 아니야? 그 얘는 뭐냐면 얘는 2n 플러스 1은 45 플러스 XY네. 이 45는 아마 21번이 하나 많기 때문에 45. 이해되죠? 핵막과 인이 뚜렷하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원기, S기, G2기 때 공통적으로 세포질이 생장합니다. 세포질의 생장이 일어난다. 세포질 생장이 의미하는 게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세포질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건 쓰지 마요. 자, 세포예요. 얘가 핵이에요. 나머지 바탕질을 뭐라 그래? 세포질이라고 하죠. 그러면 세포질이 커진 건 결국 세포가 어떻게 된 거야? 그쵸.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 근데 세포 안에 들어있는 소기관이 다 어디 들어있어? 다 세포질에 있죠. 그러니까 세포질이 생장했다는 얘기는 세포질에 존재하는 소기관의 숫자가 많아진 것도 의미합니다. 알겠죠? 소기관의 수가 증가된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감기는 전체 세포주 중에서 몇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냐면 90% 이상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합리한 것 같니? 되게 효율적이니? 왜? 그러니까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물질의 존재 목적이 뭐야? 유전물질은 자손에게 주기 위한 거야? 옆에 있는 세포한테 주기 위한 거야? 아니면 지가 쓰려고 있는 거야? 주려고? 그럼 세포분열 안 하는 애들은 세포에 유전물질 필요 없네요. 그렇죠. 자기가 쓰려고 있는 거죠. 자기한테 필요한 물질사를 하기 위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잘 활용을 하려면 막 뭉쳐있는 염색 상태가 좋아요? 풀어있는 염색사가 좋아요? 그래서 염색사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가 존재하는 건 이거 그러기 싫은데 나눠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합치는 거야. 정보 유실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나눠주다 보면 유실돼 버리잖아. 그래서 뭉쳐서 끌어서 너 이제 가져. 나 이거 가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풀어줘야지.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90% 이상 어느 99% 이상 차지해야지. 원래는 염색사가 더 중요한 상태니까. 이 세포한테 더 중요한 상태니까. 근데 10%는 그래도 분열하기 위한 시기다. 자, 이 중에서 S기. 자, S기 때는 뭐가 일어나게? 약간 그 대답하는 그런 질과 양이 성적에 비례하다고 느껴지지 않게 해줘. 약간 성적에 좀 비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똑같이 잘해줘야 돼. 우리 다 1등급 맞아야 돼. 알겠지? 나 2학기 때는 여기 전부 다 1등급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명. 우와, 다 20등 안에 들면 돼. 간단해요. 다 맞으면 됩니다, 다. 예전에 이런 적이 있다니까, 진짜? 전설의 경기 구반이 있었다니까요. 뭐라고? 또 뭐라고? 또 끊게 만드네. 예스기 때는 DNA가 2배로 복제되는 거야. DNA 2배로 복제.
그러면 DNA가 2배로 복제되는 이러한 반응은 동화작용일까요? 이화작용일까요? 왜? 뭐가 뭐로 합성되니까. 창여봐. 정시 창여봐. 너 정지야? 제 대화만 손이 안 나지 나오면 어쩔 건데. 그런 마인드는 싹 버려, 알았지? 그거 편집, 개념에 대한 편식은 하면 안 돼요. 수능은 진짜 다양하게 나와요. 자, 이 2배로 복제되는 건, 자, 기존의 DNA가 있는 상태에서 뉴클레오타이드를 하나씩 상부적으로 붙이는 거야. 기존의 DNA에 만약에, T가 있어. 그러면 A를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이는 거야. 상부적으로. G가 있으면 C를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상부적인 DNA를 만든다고요. 한 가닥씩 따로따로. 2가닥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2가닥 복제하고 2가닥 복제하는 거야. 그 복제되는 과정 정확히는 생태에서 배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DNA로 합성되는 거잖아요. 왜? 얘는 저분자고 얘는 고분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자가 고분자가 됐으니까 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커지는 거니까. 합성은 커질 때만 쓸 수 있는 말이야. 합성은 생산과 같은 말이 아니야. 커지게 생산한다가 합성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무슨 작용? 동화작용이다. 중간고사 범위. 동화작용 알지? 그럼 이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나와야 돼? 들어가야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에너지 누가 줘요? 1번 아빠, 2번 엄마, 3번 ATP. ATP가 주는 거죠. 근데 ATP도 그냥 막 에너지를 달고 다녀요? 에너지! 이렇게 막 주니? 아니죠. 에너지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TP도 ADP로 쪼개져야죠. 알겠죠? 얘가 ATP가 ADP로 쪼개질 때 나오는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ATP는 이화되지만 DNA는 동화되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 전환 과정이 중간고사 범위였죠? 맞지?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화작용이니까 물질 대사잖아요. 그치? 이런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준비는 지원기 때 하는 거죠. 그럼 이 물질 대사 일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예요? 뭐가 필요하니? 물질 대사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그래서 지원기 때 효소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근데 효소는 뭘로 만들어져 있다? 단백질은 어느 소견에서 만들어진다? 리소솜은 방어작용에서 리보솜이 그래서 늘어나는 거다. 리소솜 아닙니다. 다르다잉. 식균작용할 때 하는 거야, 리소솜은. 그러면 이 리보솜은 어디서 만들어져? 세포가 있으면 핵이 있고요. 핵 안에 이렇게 까만 점 있는 거 보이니? 이게 바로 인인 거 아니? 인에서 만들어집니다, 리보솜이. 그래서 인이 발달해요. 내용을 좀 연결시켜서 정리하면 머릿속에서 좀 외워지기 편하지 않나?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해봐, 이제부터. 고등학교 이 생명과학 1부터는 중학교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응용하는 거고 이해하는 거라고 보면 돼. 알겠죠? 이해하는 걸로 바뀌면 진짜 공부하기가 좀 편해져. 근데 중학교 때 많이 부족하면 좀 외워줘야지. 중학교 때는 이유 없이 외워야 되는 게 좀 많아서. 근데 공부 다 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중학교 때 그래서 그런 거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투기도 마찬가지 뭔가를 준비하는 거잖아. 다음 거를 준비하는 게 그 전 단계니까 다음 거를 먼저 볼게요. 전기 때는 드디어 분열이 시작됐죠. 따라서 핵막과 인이 어떻게 돼요?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깝답이네. 뭐야? 실이야? 오, 나왔어. 안 부를 때만 나와. 핵막과 인이 소실되고요. 자, 그리고 사가 염색체로 바뀌는 단계죠. 자, 근데 이 핵막과 인이 뚝딱 없어지게, 서서히 없어지게. 서서히 없어집니다. 서서히 없어지니까 핵막이 아직 남아있는 전기도 있을 수 있다. 서서히 없어지니까요. 염색체도 염색사가 염체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얘가 없어지는 시기하고 얘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속도가 같지 않아요. 따라서
염색체가 없다 그래서 전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핵막은 없지만 염색체가 있을 때는 그것도 전기야. 알겠죠?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전기를 판단할 때. 자, 그리고 양극의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공통범위야, 모든 교과서. 근데 교과서마다 이 방추사가 염색체에 붙는 시기는 좀 달라. 어떤 교과서는 전기에 붙는다고 하고, 어떤 교과서는 중기에 붙는다 그래. 방추사가 붙는 시기를. 근데 방추사가 형성되는 거는 공통적으로 전기 때 형성돼. 그래서 공통적인 것만 내가 쓸 거야. 모든 교과서 공통적인 것만. 자, 그래서 이 중심체가 양극에 있으면 중심체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걸 미리 준비하는 게 바로 G투기죠. 그래서 G투기 때 중심체 두 개를 완성합니다. 자, 근데 이 중심체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 몇 개로? 두 개로. 그치, 기억나지? 근데 이 중심입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고 중심입 자체도 만드는데 오래 걸리죠. 여러 개의 단백질로 막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 거라서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중심입은 존재한다. 중심입과 중심체의 개수가 처음에 지원기 때 중심입은 한 개라서 중심체는 빵 개. 자, S기 때는 중심입이 복제돼서 두 개고, 하지만 중심체는 한 개겠죠, 이제. 따라서 중심체 언제부터 관찰 가능하다? S기 때부터. 하지만 두 개는 아닌 상태가 S기. 알겠죠? 그게 G투기 때 중심입이 4개, 중심체가 2개가 완성되는 시기가 G투기. 알겠죠? 자, 그래서 전기 때 만들어진 염색체가 중기 때는 중앙 또는 적도면에 배열됩니다.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 중앙에 배열됐으니까 관찰이 용이하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주기는 가장 짧더라. 세포 주기는 가장 짧다. 자, 근데 어쨌든 좀 이해를 좀 해보자. 관찰이 용이한 게 이해가 되니? 중기 때 왜 관찰이 용이해요? 내가 중학교 때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대답을 안 해줘. 그냥 외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 내 생각에는 중앙에 배열되면 염체가 잘 안 보일 것 같아. 염체가 중앙에 배열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 있지 않을까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전기 때는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전기, 이게 중기. 뭐가 더 관찰 편해요? 전기가 더 편하지 않니? 아니, 전기가 더 편하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얘는 겹쳐 있으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짤류로 날되어 있긴 하지만 겹쳐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를 물어봤더니 그냥 외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다음부터 질문 안 했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 깨달았어. 고등학교 때 그래, 이 관찰 용의의 의미가 내가 생각했던 그 관찰의 용의가 아니었구나. 선생님이 그 나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대답을 못 해줬던 것 같아. 선생님도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냥 선생님도 그냥 외운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이것만 배우지 핵형 분석을 배우진 않죠. 근데 우리 핵형 분석을 배웠죠. 자, 핵형 분석이 뭐예요? 염색체의 모양과 수고, 상은 어떻게 배열해야 돼?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자, 그러면 염색체의 뭐를 알아야지만 나를 할 수 있니? 길이를 알아야지만 나를 할 수 있죠. 근데 전기는 염체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꼬여 있다고요. 막 이렇게 꼬여 있다고. 이렇게 접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길이를 재기가 어렵죠. 근데 중기 때는 쫙 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길이를 재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관찰하기 용이한 시기가 염색체 자체를 관찰하기 용이한 게 아니라 길이를 재기가 용이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차피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건 크기대로 나눠야 되니까 크기로 나눠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찰하기 용이한 시기가 바로 중기다. 근데 그게 제일 짧다. 됐죠? 그 다음에 후기 때는 이러한 염체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방추사에 이끌려 염체가 나뉘기 시작한다. 방추사에 이끌려 나뉘기 시작. 주어를 빼먹었네. 염색체가. 자, 근데 이 염색체가 상동인지 염색 분체인지는 내가 안 써놨죠.
이게 상동인지 염색 분체를 구분하는 게 바로 체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을 구분하는 거지. 그거는 좀 이따가. 자, 말기 때는 드디어 핵 분열이 종료가 됩니다. 자, 핵 분열 종료. 자, 핵 분열이 종료가 됐으니까 핵이 몇 개가 만들어져요? 2개가 만들어지겠죠? 그 핵을 바로 딸핵이라고 합니다. 딸핵이 2개가 완성이 되고요. 핵이 만들어졌으니까 유전 물질이 염색체야, 염색사야? 염색사로 존재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염색체가 염색사로 바뀝니다. 물론 뚝딱이 아니라 서서히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로 바뀌기 시작한다. 자, 이 말기가 아직 안 끝났을 때 중간에 세포질 분열이 같이 시작해요. 그래서 말기는 세포는 아직 분열이 안 끝나서 1개인데 핵은 2개인 상태가 됩니다. 알겠죠? 핵은 2개지만 안 보여. 세포는 1개인 상태. 그게 말기 상태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 잘못 썼는데 세포 분열기가 아니라 세포질 분열기예요. 세포질 분열기로 바꿔줘. 자, 세포질 분열은 동물 세포는 어떻게? 세포질의 만입 또는 함입 같은 말. 좁다. 지금 안 되니? 세포질의 만입 또는 함입 같은 말. 자, 식물 세포는 그렇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나눠지죠. 자, 세포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세포판이라고 해야 돼요. 구조가 달라요. 자, 이 세포판이 나중에 세포벽으로 분화됩니다. 나중에 세포벽으로 바뀐다. 자, 이 그래프를 좀 해석해 보자. 어떤 그 세포 생물학자가 분열 중인 세포를 관찰해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이, 100개 이상 있다 치자. 다 그리진 않았지만. 자, 그럼 이 세포들 중에서 어떤 게 간기인지, 어떤 게 분열기인지 구분하기는 쉽다, 어렵다? 눈으로. 쉽죠? 왜냐면 핵막이 있고 염색체가 없으면 뭐다? 간기. 핵막이 없고 염색체가 있으면 분열기. 그치? 구분하기 편하죠? 자, 그러니까 간기는 약 90% 정도 이상 되고요. 얘는 약 10% 미만. 그러면 육안으로는 몇 프로는 구분할 수 있다? 10%를 빼낼 수 있죠. 나머지 90%는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90%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90%에 해당되는 게 누구랑 누가 있냐면 G1기와 S기와 G2기가 있죠. 이 세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G1기, S기, G2기의 가장 큰 차이점. DNA 양이죠. 얘는 복제하는 거, 얘는 복제되기 전, 복제된 후. 상대량이 얘는 1이면 얘가 2가 되겠죠. 얘는 1.5가 되겠죠. 이게 돼요? 그래서 이 G1기와 S기와 G2기, 간기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세포들의 G1기, S기, G2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수를 나타낸 겁니다. 알겠죠?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상대량이 1인 세포는 세포주기 언제? 복제 아직 안 된 거니까 G1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사이에 있는 거, 1과 2 사이에 있는 세포들은 복제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S기 세포겠죠. 그럼 상대량 2인 세포는 복제가 끝났으니까 G2기부터 M 말기까지 다 들어갈 수 있죠. 자, 집중해야 돼. 왜냐면 지금 D는 상대량인데 무슨 상대량? 세포 1개당. 그럼 말기 때 세포가 몇 개야? 아직 1개잖아요. 핵은 2개일지라도 세포 안에 들어있는 건 복제가 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기도 2배가 된 상태로 들어가죠. 자, 이제 구분해 줄게. 얘는 세포당 DNA 상대량이에요. 자, 그러면 핵당으로 바꿔볼까요?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으로 한번 해보자. 이 그래프를 핵 한 개당으로 그랬을 때 각각의 차지하고 있는 세포 주기가 어디게 차지하고 있냐고요? 자, 그러면 세포가 1인 세포는요? 세포 주기 언제예요? 그렇죠. 지원기입니다. 뭐라고? 지원기랑 뭐? 와, 맞아요. M 말기도 다 들어가죠. M 말기는 핵이 2개잖아요. 그럼 한 개 속에는 반띵돼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핵 한 개 등으로 바꾸면 1인 속에 M 말기도 같이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세포 한 개당인지 핵 당인지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구분 안 돼 있으면 못 풉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사인은요? S기. 그럼 E는요? G 2기부터 M 후기죠. 그쵸? 근데 이 문제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분열기 전기, 후기, 전기, 중기, 후기는 핵이 있어 없어? 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0이죠. 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M 후기까지가 아니라 그냥 진짜 정확하게 따진다면 여기는 G2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M 전기하고 M 중기 후기는 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다. 왜냐면 전기도 핵이 있는 상태가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M 전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0인 거에 M 중기와 후기가 들어가겠다. 핵이 없으니까요. 알겠니? 이렇게 내버리면 애들 다 틀리겠죠.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할 테니까, 그지? 자, 그러면 밑에 문제 한번 읽어볼래요? 밑에 너네 교재는 글자 잘 보이니까?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중에 하나래. 자, 그러면 제일 적게 관찰되는 세 개는요, 이 B는 언제예요? 중기죠. 가장 짧으니까 제일 적게 관찰되죠? 얘는 중기. 그럼 159개는? 그렇지. 그럼 나머지는 알 수 있다, 없다? 나머지는 알 수 없다. 그냥 주기가 길다, 짧다는 알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주기인지는 알 수는 없다. 알겠죠? 그럼 이 159개는 간기니까 이 159개는 세부적으로 나누면 어떤 그 세포 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원기, S기, G2기가 다 포함되어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그래프와 조작한 거를 조금 해석해 보자. 만약에 X물질을 처리했대요. X물질. 자, 이 X물질을 처리하게 되면 지원기의 진행을 억제하는데, 자, 그럼 활발하게 분열 중인 세포한테 X를 넣었어요. 그러면 중간에 지원기인 세포들은 진행을 멈춰버리는 거죠. 아, 지원기에서 멈춰버리겠다. S기를 못 간다. 근데 처음부터 딱 지원기 시작한 다음에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분열 중인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 주기가 다 달라요. 다 다른 상태인데 지원기가 돌아오면 멈추는 거죠. 그러면 S기인 세포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거죠. 지원기 때문에 멈추니까 S기인 세포는 G2로 넘어가고 G2기에서 M기로 넘어가고 M기에서 지원기로 넘어온다고요. 이게 반복이 되면, 자, 이게 반복이 되면 1 구간의 세포들의 숫자는 어떻게 돼요? 여기 1 구간의 세포. 그렇죠. 이 지원기가 쌓이니까요. 넘어오지만 얘가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니까 지원기의 세포인 1 구간의 세포들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럼 2 구간의 세포들의 숫자는 어떻게 돼요? 넘어가서 안 돌아오잖아요. 얘는 지원기로 갔지만 지원기에서 M기로 안 돌아오니까 얘는 점점 적어지겠죠. 얘는 적어지겠다. 그래서 그래프가 1인 것만 남겠다. 다 없어지고 1은 많아지고 2는 점점 줄어들면서 1인 것만 남는 게 바로 X를 처리했을 때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물질 Y를 넣게 되면 방출 형성을 억제하는데 그럼 언제 멈출까요? 자, G2기 때 방수가 만들어지니? 상관없죠. 그럼 방수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언제야? 전기에 멈추는 거예요. 절대 G2기에서 멈추는 거 아닙니다.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Y를 넣으면 G2기에서 억제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분열기는 넘어갔지만 분열기의 전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G1기에서 S기로 가고요. S기에서 G2기로 가고요. G2기에서 M기로 가고요. M기에서 G1기로 안 가는 거예요. 분열기에서 멈춰버렸으니까. 됐죠? 재원아, 그러면 1구원의 세포들의 숫자는 어떻게 돼요? 네? 늘어나요. 뭐 늘어나요? 생각하고 얘기해. M기에서 다시 안 돌아온다고. G1기는 S로 넘어가지만 M기에서 다시 안 돌아오니까 얘 숫자는 점점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얘기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잖아. 자, 이 구간의 세포들은 늘어나죠. 그래서 어떤 세포만 남아요? 이 구간에 있는 세포들만 남아요. 색깔로 구분해 놓은 거야. 정연아, 이해됐니? 목적,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이 다르더라. 자, 단세포 생물은 세포가 하나인데 세포가 많아졌어요. 똑같은 세포가 늘어났어요. 그럼 개체가 늘어난 거죠. 따라서 생식을 의미하죠. 하지만 다세포 생물은 세포가 많은데 세포가 늘어났다고 해서 생식된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오, 다행이다. 발생. 그러면 개체가 됐어요? 이 개체가 된 놈이 더 커지는 과정. 생장도 체세포 분열이고요. 다 큰 녀석이 다쳤어. 그래서 다시 이제 회복되는 과정. 내가 못을 쫙 긁혔어요. 펴었어요. 다시 쫙 회복해서 채워져요. 재생 과정이라고 합니다. 재생. 자, 이 재생을 촉진해주는 약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바르면 빨리 세포 분열을 시키는. 그래서 원래는 하루 종일 걸려야 되는 걸 2시간 만에 회복이 되는 것도 약을 지금 개발하는 중입니다.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미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임상실험으로 봐야 되겠죠. 막 갑자기 막 쭈글쭈글해지고 막 주름 지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얼굴에 발랐더니 막 되게 빨리 회복되는데 막 주름 지고 막 늙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감수 분열의 의의는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2가지. 첫 번째는 세대가 거듭되더라도 염색체 수와 DNA 양이 같아요.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세대가 거듭되더라도, 이거 줄일 수가 없다 이 말을. DNA와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2번째가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 중요하지만 우리 종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이게 더 중요하죠. 유럽을 휩쓴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혹시 아니? 흑사병으로 거의 70% 이상이 죽었거든요. 유럽의 전체의 인구가 갑자기 30%로 줄었다고요. 근데 30%는 왜 살아남았을까요? 흑사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유전자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RH-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유럽인들은 RH-형이 많은 거예요. 걔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결혼하면 무슨 형? 마이너스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70% 이상이 지금 다 마이너스라고요. 알겠죠? 만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구분이 안 됐다면 다 뒤졌겠죠. 알겠죠? 다양할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 내가 아니라 종 전체가. 누군가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나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핵성의 변화가 G1기, M기, G1기에 각각 핵성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없는 이유가 체세포 분열 때는 뭐가 분리되니까? 그쵸. 염색 분치 똑같이 날아가는 거죠. 똑같이 상동 다 존재하죠. 그러니까 다 EN이겠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그러면 감수 분열은 처음에 EN, 근데 M1기도 EN이지? 근데 M1기 때 뭐가 분리돼요? 상동이 나눠지게 되니까 핵성이 어떻게 돼요, 이제? N이 되는 거죠. 이해하면 돼요. 그럼 염색체 수는 사람의 염색체 수로 따지자. 세포에 46? 46이죠. 안 변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핵상과 염색체 수는 서로 비례하니까요. 알겠죠? 따라서 감수 분열 때도 46, 23. 그쵸. 23이겠다. 그럼 DNA 상대량 처음에 2라고 치자. 그러면 DNA량은 복제되면 2배, 분열되면 반등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4,
2가 되겠다. 5. 그럼 감수 분열 때는 2, 4. 2, 1이겠죠. 맞습니다. 그럼 좀 특이한 점이 처음에 지원기고 얘는 M2기인데 상대량이 어때요? 같네? 그럼 M1기하고 생세포 비교하면 몇 배 차이? 4배 차이네. 신기하네. 그래서 포인트로 잘 주는 그런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세포가 지원기인데 상대량이 같은 세포가 있대. 그럼 얘는 세포 주기가 언제야? 그럼 M2기인 거죠. 어떤 세포가 유전자량이 4배가 많대. 그럼 4배 많은 건 M1기고 적은 건 무조건 생세포밖에 안 되죠. 4배 관계는 이 관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 상대량의 어떤 그 배율에 따라서 세포 주기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도 있다. 알겠죠? 염색 분체 수의 변화가 처음에 46, 여기 92, 46 이거 맞아요? 왜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면 뭔데? 아, 맞나? 아, 맞네요. 승원아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 빵빵이에요. 그래. 왠지 아까 염색 분체 뭐라고요? 복제되어야 되잖아요. 여기 처음에 복제가 어떻게 돼 있어? 말도 안 되지. 지원기인데 복제 안 됐는데 아직. 그러니까 실제로는 빵이에요. 얘도 실제 빵이에요. 그럼 염색 분체는 어디서만 존재해야 돼? 분열기만 존재합니다. 알겠죠? 분열기 때는 복제된 상태에서 염체가 2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시험에서는 아마 지원기나 끝에 보면 말기 때는 잘 안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는 경우가 내진 때는 있어. 그럼 그런 경우는 실제 염색 분체의 정의를 묻는 게 아니라 세포 분열의 분열 관계를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46이고 얘도 46이에요. 알겠죠? 이해되죠? 야. 그러면 감수 분열 때도 처음에는 46이 있다 치자고 원래는 없지만 복제가 된 게 없으니까 그러면 M1기 때 몇 개? 이거는 확실하게 있는 거죠. 복제된 상태로 나타나니까. 그럼 M2기는 몇 개? 46이죠. 이것도 확실하죠. M2기 때 아직 염색 분체 분열 안 됐으니까. 이 분열이 끝나면서 이제 분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개? 원래는 빵 개인데 있다고 가정하면 23개다. 이해되나요? 따라서 뒤에 상대량과 염색 분체가 어떻다? 서로 비례하다. 자, 분열되는 염체가 채세포 분열의 분열일 때는 뭐가 분리? 여기 뭐가 분리? 염색 분체 분리 되게 중요합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채세포 분열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야.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염색 분체가 끊어지기 때문에 어떻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M1기는 얘는 상동 분리, M2기는 염색 분체 분리. 알겠지? 그래서 핵상이 1분열 끝났을 때 N으로 되고 2분열 때 그대로 N이 되는 거죠. 염색 분체는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나눠 갖는 거니까. 자, 이가염체가 관찰되는 시기는 언제? 없죠. 여기 나타나지 않죠. 언제만? M1기 때만 나타나겠다. 나머지는 없겠다. 돌연 변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M1기 때만 나타납니다. 염색 분체는 언제? 분열이 가능하죠? 여기 나타나죠. 이게 가능하다는 건 관찰되는 시기라는 건 유전자가 몇 개씩 존재한다? 짝수로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겠죠? 염색 분체가 관찰되는 시기는 유전자가 짝수로 존재한다. DNA 또는 유전자가 짝수로 존재한다. 유전자가 짝수다. 절대 홀수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 그럼 여기도 언제? M1기하고 M2기는 짝수로 존재하겠죠. 이제 염색 분체가 분열 끝나면서 이제 쪼개지는 거니까 이때는 관찰되지 않는다. 와, 따라서 이것만 알아도 경우의 수를 확 줄일 수 있죠. 여러 가지 세포 주기를 파악을 할 때, 분열 중인 세포를 파악할 때. 자, 딸세포는 체세포 분열 결과 생긴 딸세포가 또 분열하죠. 그래서 2개씩 N승으로 증가되죠. 자, 이때 N은 분열 횟수입니다. 하지만 감수 분열 결과는 분열 후에 생긴 생세포가 또 분열하진 않죠. 이게 또 분열하면 어떻게 돼요? 드글드글 하겠죠. 이거 안 넣었어요.
그러면 감수변형에 생기는 정자와 난자는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정자는 정원세포가 한 번 분열하면 몇 개 만들어지니 정자가? 4개. 그래서 4n으로 증가되고요. 이때 n은 분열의 수가 아니라 n은 정원세포의 숫자입니다. 지원기 상태의 모세포, 정자의 모세포, 정원세포의 수만큼 증가된다. 정원세포가 만약에 2개가 있으면 한 번 분열하면 8개가 되겠죠. 2 곱하기 4. 알겠죠? 그럼 난자는 나논세포당 몇 개가 만들어진다? n은 나논세포일 때 1개만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세포질을 한쪽으로 다 몰아요. 1개 난자만 잘 키우려고. 그래서 1개만 만들어져서 n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나논세포가 2개 있으면 난자가 2개, 나논세포가 1개 있으면 난자가 1개 만들어진다고요. 그게 한 달마다 한 번씩 한다고요. 이쪽 난자에서 난자를 하나 만들었으면 이쪽은 안 하고 쉬고 있다가 다음 달에 여기서 한다고요. 한쪽씩. 근데 동시에 하게 되면 쌍둥이 태어나는 거죠. 이란수 쌍둥이. 그다음에 그래프에서 마지막이네. 좀 삐뚤어졌나? 왼쪽에 있는 건 체세포 분열이잖아요. 어떻게 나누라고요? 지원기, 분열기, 새로운 지원기. 따라서 여기는 지원기, 여기는 분열기, 여기는 새로운 지원기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요. 세부적인 전주구말은 나중에 생각하라고요. 세부적인 S기, G2기는 나중에 생각하라고요. 알겠죠? 네. 그럼 여기도 나눠야 될 거 아니니? 얘는 어디기? 지원기, 얘는 S기, 얘는 G2기부터 M 말기까지 다 들어가죠. 왜? 세포당이니까. 됐어요? 자, 감수분열은 4개로 나누라 그랬죠? 기차는 어떻게 나누니? G1, M1, M2. 생식이겠다. 알겠죠? 그럼 얘는 1인 건 뭐예요? 세포주기. G1, 얘 G1. 얘는요? S기. 얘는요? G2기부터 2부터 M1. M1에 전기. 세포당. 오, 진짜? 말기까지 다 들어가죠? 네. 그러면 M1이 1분열이 끝난 M2기는 어디 들어가요? 반땅 돼야 되니까 2의 반땅? 1이요. 1인 세포가 지원기만 있는 게 아니었다. 1인 세포는 지원기와 M2기가 둘 다 있었다. 아까 뒤에 상대랑이 뭐랑 같았다고요? 지원기 M2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기와 M2기 같다고요. 됐죠? 한 번 더 분열하면 생세포죠? 그 생세포는 어디 있어? 반띵 0.5에. 이 0.5인 녀석이 바로 생세포인 거예요. 그래프 유형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분열 나왔어요. 무슨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이가 안 써있어도 체세포 분열인 걸 알 수 있다고요. 감염 분열은 무조건 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두 번 분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배 차이 나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처음과 끝에 4배 차이 나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4배 차이 나는 게 없으면 절대 감수 분열이 아니에요. 알겠니?